네, 반갑습니다. 9월 28일 화요일 시사 공감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끌시끌하죠? 예, 하루도 못 가서 들통이 다 났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박영수 특검 딸 아파트 특혜 분양 관련 이야기 나오죠? 특혜는 없었다라고 또 다시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뭐 그거는 뭐 어제 우리가 언급했던 부분에 대한 이야기고요. 자, 오늘 들어온 밤사이에 들어온 이런저런 이야기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 뭐 이런 저런 각 주요 일간지들의 헤드들이 뜨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이 대장동 게이트가 계속 중심에 있습니다. 그죠? 주요 내용들 보게 되면 어, 이제 곽상도 관련 이야기가 여전히 어느덧 중심에 위치해 있으면서 다시 민주당 쪽으로 이제 다시 방향이 턴하고 있습니다. 이화영 보좌관 출신 화천 내유 임원이다. 이렇게 하면서 다시 민주당 쪽으로 턴하고 있습니다. 곽상도 쪽 이것도 냄새가 나죠. 후원금 관련해서도 지금 냄새가 나고 그렇습니다. 그죠? 예, 이재명 지사하고 가까운 이화영 전 의원 보좌관 출신이 화천대유의 임원이다라는 거고, 자,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은 제대로 불거져 나온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2주 전에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은 내가 설계했다라는 그 말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네. 지금 뭐 곽상도 의원의 아들 관련 50억 이야기, 퇴직금 이 관련 산재다 뭐 그런 이야기, 박중훈 배우 화천대유 투자사에 180억을 빌려줬다는 이야기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새롭게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시작이다 보시면 되고요. 많은 이야기들이 좀 더 나올 겁니다. 뭐 정치자금법 관련해서 지금 다들 좀 떨고 있겠죠. 국민의힘 3차 토론회 그제 있었던 그렇죠. 이제 벌써 그제가 돼버렸죠. 그제 있었던 3차 토론 관련 이제 뒷담화가 여전히 어수선하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작게 5015 관련 이야기 지금 뭐 국가기밀이고 뭐가 없습니다. 그죠? 이 나라 꼴이 어떻게 되는지 참 참 걱정 아닌 걱정이고 참 실소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뭐 웃어도 웃는 게 아니고요. 실소를 금할 수 없습니다. 나라 꼴이 참 참담합니다. 그야말로 구한말이 아마도 이랬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참담합니다. 예. 뭐 여러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오징어 게임을 따라한 문재인 게임이 등장했다. 증세, 집값을 못 버티면 탈락하는 문재인 게임이 등장했다. 참 웃지 못할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저런 이야기들 중심으로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예. 어떤 의미에서 주요 일간지 헤드 보다가는 유튜브 헤드가 오히려 더 선명하게 부각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 판국에 제가 늘 지적하고 있지만 이 야당이 지금 현재 야당답지 못해요. 전혀 야당답지 못해요. 이 사람들이 소속이 없어서 그냥 국민의힘에 의지하고 있는 게 아닌가, 다리 걸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준석 미국 왜 가는지도 참 아리송하죠. 네, 재외국민 우편 투표 그게 뭐 그렇게 중대한 사안인가요? 뭐또 미국을 왜 간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돌아오자마자 또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북새통입니다. 곽상도 의원. 물론 발 빠르게 대처하는 건 좋습니다만 지금 이제 하고 있는 짓을 보십시오. 이게 지금 말이죠. 이게 지금 말이죠. 음, 참 어떻게 보면 딱하고 한심합니다. 그죠? 50억 퇴직금 청년층의 분노가 크다. 청년층만 분노가 크나요? 지금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죠. 의아해하고 있죠. 또 이게 전부 다일까 지금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예. 지금 어느덧 이 뉴스의 중심은 곽상도로 잠시 뛰었다가 다시 원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재명계로. 이재명 게이트죠. 이거는 대장동 게이트고 어떤 의미에서 이거를 지금 계속 지금
피하 구분이 안 되는 것 같아. 어디로 총을 쏴야 될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똥오줌을 못 가려요. 오자마자 또 사고를 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덩다리 하고 있는 이제 조금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죠? 초선 의원 7인, 강민국, 박대수, 박성민, 백종헌, 엄태영, 정동만, 최성재 등 초선 7인 같이 지금 이준석이하고 동조해서 지금 막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나 본데요. 성역 없는 수사 검증 좋죠. 필요하죠. 특검을 해야죠. 정의 그러면 어차피 탈당했으니까 고발 조치하고 특검 하자라고 하면 되죠. 이거 지금 뭐 계속 쓸데없는 소리 말이죠. 참 이 정치판에 그 오랜 세월 있으면서도 이렇게 참 표현이 안 되는지 정치적 표현이 말이죠. 참 의아해요. 의아해요. 참 한심합니다. 한심합니다. 네. 이거 반드시 이 물갈이 교통 정리가 필요합니다. 교통 정리 물갈이가 필요해요. 이보다가 더한 소위 상대당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집권 세력들, 이 불량 세력들의 더한 사건들에도 침묵하고 있고 마땅한 어떤 성명 하나, 의견 하나 내지 못하던 이준석, 당내의 곽상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렇게 신속하게 아주 선명하게 투지를 불사르나요? 도대체 어느 당의 대표인지를 모르겠어요. 네. 자, 그런다고 해서 다음 공천이 자기 똘마니들한테 돌아간다는 보장도 없을 텐데 지금 당장 이준석 자신도 정치적 운신을 장담할 수 없어요. 지금 분위기상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자 일단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해봐야 여러분들 더 잘 아시니까 자 오늘 조금은 우리는 시야를 조금은 돌려서 우리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문화일보를 펼치다 보니까 석간을 펼치다 보니까 눈에 띄는데요. 여러분 최경주 탱크 최경주 아시죠? 네. 최경주 나이가 벌써 51입니다. 그러니까 52세, 53세 그렇습니다. 그죠? 만으로 51세니까 공식 나이 51세. 예, 국내 투어를 포함해서 지금 현재 9년 만에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그것도 PGA 투어에서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쾌거가 지금 쾌보가 낭보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이게 캘리포니아에서 벌어진 거라고 하는데요. PGA 챔피언스 투어 퓨어 인슈어런스 챔피언십이라는데 총 상금 220만 달러가 걸려 있는 대회에서 4언더파 68타를 쳐가지고 최종 13언더파 203타로 정상에 올랐다고 그럽니다. 소위 50세 이상 선수들이 출전하는 PGA 챔피언스 투어 무대에서 한국인 첫 우승의 주인공이 됐다. 우승 상금은 33만 달러다. 우리 돈으로 약 3억 8천만 원. 우승 상금보다도 참 오랜만에 우리 최경주 선수의 반가운 소식을 접하게 돼서 참 좋은 소식 하나 없는 이 시기에 참 모처럼 한번 활짝 웃어보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한번 파이팅 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참 낭보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 PGA 챔피언스 투어를 제패했다. 10년 4개월 만에 우승한 최경주. 예, 멋집니다. 예, 아주 멋집니다. 자, 여기에 또 꿈 같은 이야기를 또 잠시 봐야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더나 CEO 또 화이자 CEO가 똑같이 약속이나 한 듯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모더나 CEO는 1년 안에 코로나 대유행은 끝날 것이다 라고 아주 장담을 했어요. 이게 뭘 믿고 이렇게 장담한지 모르겠어요. 서울경제가 타전한 건데 독감처럼 주기적으로 접종하는 방식으로 부유국들이 백신 기부에 적극 나서야 한다. 뭐 이 두 가지인데 전하는 메시지는 그러니까 독감처럼 주기적으로 접종하는 백신 접종하는 식으로 아마 가지 않겠냐라는 이야기인데 글쎄요. 독감 백신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여러분. 이미 맞아본 분들 아시겠지만 이게 후유증도 무섭지만 일단 독감 백신하고는
다릅니다. 그죠? 독감 백신은 이렇게 요란스럽지 않았어요. 다들 굉장히 힘들어하죠. 백신 맞고 난 뒤에. 예. 자, 화이자 CEO는 뭐라 그럽니까? 1년 내에 일상 복귀를 할 수 있을 거다. 예. 참, 글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상 복귀가 가능할까요? 예. 이 ABC 뉴스에 출연해가지고 이 이야기를 했다는데요. 글쎄요. 화이자도 말이죠. 지금, 글쎄요. 뭐 입을 띄기가 조심스러우세요. 뭐 그렇다고 막 NDA, 소위 비밀보호 협약까지 체결하는 단계는 아닙니다만, 일정 소위 뭐 치료제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런 쪽 관련해서 서로 이야기가 오가던 게 좀 있어서요. 섣불리 이야기하기는 좀 그런데 좀 그렇습니다. 이거는 조금 오버한 거 아닌가 싶어요. 예, 예. 자꾸 이게 희망 고문을 하는 게 좋지 않은데 좀 그래요. 자, 여기에 지금 현재 파이자 쪽이죠. 파이자 쪽하고 미국의 대학 연구소가 서로 공동으로 붙이는 백신 이야기 지금 개발하고 있다는 이야기 어제 잠깐 했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드릴 말씀이 좀 제법 많습니다만 지금 저희들 쪽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굳이 뭐 거기에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글쎄요. 조금 더 시간이 흘러봐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취하고 있는 방식이 훨씬 더 훌륭한 방식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뭐 소위 시장 게임을 잘하는 것 같아요. 시장. 전주를 움직이고 투자자를 움직이고 소위 그러고 나서 시장 심리를 흔들고 하는 뭐 기존의 브랜드 파워도 있습니다만 그런 쪽이 상당히 마케팅 전략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상당히 능한 것 같아요. 소위 돈 냄새를 귀신처럼 먹고 돈을 어떻게 이렇게 돈의 흐름을 어떻게 조정하는지 그거를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장에 무엇이 좋은 기술이고 필요한 기술인가 이런 그런 어떤 최선의 판단보다는 현 단계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더 돈이 되는가 그쪽이 오히려 더 관심이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 하는 것도 상당히 조심스러운데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아요. 이 사람들은 조금 그렇게 이미지 관리를 하면서 부가가치를 최대한 창출하는데 아주 머리가 빠르구나.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유익한 방안이 뭘까? 그거는 다음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 정도로만 말을 줄이겠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지금 현재 백신은 근육에 주사하는 방식이죠. 이거 대신에 백신 패치. 이거는 이제 진즉부터 어떤 의미에서 동양의 의학, 그러니까 침구학이죠. 침술학이라 해도 좋고, 아쿠펑처, 이 침구학 기술이 일찌감치 저 친구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거하고 지금 현재 화학요법하고 결합한 방식인데요. 붙이는 패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 10배가 더 크다. 연구성, 실험실에서는 일단 그래 나왔다는 건데, 예. 소위 고분자 화합물, 폴리머라 그러죠. 폴리머.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거기에다가 침이죠, 침. 가는 이렇게 돌기들, 침 중에서도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삼릉침 이런 것도 사혈침으로 하게 되는, 특별히 이제 혈부 위에 정밀하게 자극하는 꽂아 넣는 침 말고요. 넓은 범위에 그냥 광범위하게 툭 이렇게 던져 넣는 마치 집속탄처럼 폭탄으로 치면 그런 어떤 침들이죠. 침이라고 그냥 이름을 씁니다. 니들 하니까 침을 이렇게 번역을 그렇게 하는데 마이크로 니들 소위 말해서 이게 이제 결합한 형태죠. 소위 고분자 화합물이라는 것은 그 화합물 안에 약물 성물을 집어넣는 겁니다. 뭐 쉽게 표현하게 되면 플라스틱 돌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게 이제 피부에 부착할 때 아주 미세하게 날카롭게 되어 있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피하로 침투되는 거죠. 그 침투된 중에 그 고분자 화합물이 녹으면서 체온 또는 체액과 서로 이렇게 화학 반응을 하면서 그게 이제 열 반응 또는 화학 반응 뭐 전부 다가 화학적 에너지잖아요. 그렇게 반응해서 체내에 흡수되는 방식입니다. 그냥 우리가 이렇게 있어도 모공호흡을 하죠. 아주 고도로 숙련된 사람들은 콧구멍을 막아도 이게 이제 소위 폐기호흡이잖아요.
이런 호흡기를 통하지 않아도 피부 호흡만으로도 상당한 호흡을 유지를 합니다. 태아들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하는 호흡이 태식 호흡이라고 해서 그렇게 하는 호흡이잖아요. 예, 이게 이제 그 조금 이야기가 옆으로 갔습니다만 어쨌든 이 고분자 화합물에다가 그 약성을 집어넣어서 마치 얕게 사열침처럼 이렇게 침하는 채침류죠. 소위 말해서 표피에 이렇게 자극만 주는 형태, 그런 형태로 살짝 들어가게 해서 예, 생화학 반응이 일어나게 해서 흡수되게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예, 이거를 지금 이제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여튼 실험실에서는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백신 패치를 통한 항체 형성 효과를 보니까 50배가 더 많더라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여전히 숙제예요. 얼마나 진행이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실험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요. 이게 여러분 아시다시피 mRNA 백신은 이동 또는 사용 중에 저장을 해야 되는 게 영하 90도, 60도 굉장히 낮은 온도에서 냉동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렇지 않으면 이게 변질이 되죠. 그런 난점이 있는데 이게 패치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뭐 동결 방식으로 해서 폴리머에 접속을 시키겠지만 그거는 뭐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하겠죠. 알아서 하겠지만 상당히 조금 의아한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어요. 이런 원리는 뭐 진작에 연구가 되어 있던 분야입니다. 뭐 새로운 게 아니에요. 이건 아마 특허를 주장하기 어려울 거고 여기에 관련하고 있는 그 뭐라고 할까요? 거기 물질, 백신 물질이 아마 자기네들이 특허를 갖고 있겠죠. 패치 자체는 전혀 특허가 아닙니다. 이거 일상화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이거 말고요. 우리 몸에 들어가면 녹아버리는 소위 IC 칩도 있습니다. 그런 쪽 연구들이 뭐 일찌감치부터 되고 있었고 저희 메스밴드 쪽에서도 그쪽에는 관심을 갖고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것은 노스캐롤라이나 대하고 스탠퍼드 대 연구팀인데요. 스탠포드인데요. 뭐 스탠포드하고 일리노이 이런 쪽에는 저희들도 일정 잘 알고 있는 쪽이기도 합니다. 예.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다들 경황이 없어서 화이자 쪽에 일정 이런 제안이 서로 간에 화이자가 먼저 우리 쪽에 제안을 한 건데 이야기가 되다가 갑자기 지금 코로나 백신 이게 이제 큰 먹거리가 됐죠. 100조 정도 벌어들였다 그러니까요. 그쪽으로 획 돌아서 지금 이야기가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역시 뭐 이쪽으로 갈 것 같은데 IBM 쪽이나 뭐 여러 쪽에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으니까요. 뭐 다음 세대 보죠. 뭐 저들로서는 급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뭐 이들 기술이라는 것은 제한적이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당장 뭐 mRNA 이쪽은 저희들이 잘 모르는 분야예요. 이런 어떤 생화학 분야는 저들이 잘 모르는 분야예요. 다른 쪽입니다. 저희들은 조금 다른 전자약 분야입니다. 예. 일단은 뭐 그렇게 실험실에서는 그렇게 됐나 봐요. 이 패치를 붙일 때 통증이 거의 없다. 물론 그렇죠. 요 마이크로니들이라는 거는 체감하기가 잘 어렵습니다. 그냥 뭐 우리가 체감하는 걸 보면 약간 이렇게 피부 간지러움증 뭐 그런 정도지 거의 못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통증이 없죠. 근데 이것도 후유증이 좀 어떤지 좀 지켜봐야죠. 부작용은 없는지 지켜봐야죠. 이 백신 패치라도 약물이 같은 성격의 약물이 주입되기 때문에 부작용이 없다 할 수는 없습니다.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희망적인 소식을 전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각자들이 가정용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조금 편의성을 높이면서 또 이제 일단 뭐죠? 기존 의료 시스템을 통해서 접종하는 방식이 이제 한번 다 지나갔잖아요. 그죠? 돈 될 만한 나라들은 다 훑었잖아요. 이제 돈 될 만한 나라가 없고, 심지어는 이제는 공짜로 돌라고 보채는 나라들밖에 없거든요. 성가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다음 버전이죠. 이제는 각자가 싸서라라는 형태로 이제 패치 그러는데, 그렇죠. 반창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거보다는 조금 다른 건데요. 폴리머 고분자 화합물 패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뭐 고분자 화합물 패치 쪽은 그러니까 니들 침구 쪽은 저희들이 상당히 격발상생 역침이라는 노하우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전자약 분야에도 일찌감치 다른 어떤 연구기관보다가 더 빨리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도 하고 상당한 DB도 확보하고 있어서 앞으로 원격 진료가 본격화되면요.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계속
그 관련 업계들의 이해관계가 서로 충돌하고 있어서 원격 진료가 지금 지지부진합니다만 다른 나라하고 좀 다르잖아요. 우리나라는 한의계도 있고 한약업계도 있고 기존의 의료계, 약업계 뭐 이해관계가 굉장히 복잡해서 우리나라는요. 지금 그렇습니다. 병원협 등등등. 근데 지금 뭐 다른 선진국에서는 해외에서는 다 이미 원격 진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세 원격 진료를 거스를 수는 없을 거예요. 거스를 수는 없을 거예요. 원격 진료를 어차피 가는데 그게 언제 가느냐 문제죠. 뭐 그런 등등 관련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좀 노하우라 그래야 되나 콘텐츠가 잘 확보되어 있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이제 2022년도부터는 자체적으로도 전개를 해 나가는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런 상용화 제품 연구 개발을 지금 거의 막바지 단계로 잘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쯤에는 이제 본격 상용화 이야기를 그런 어떤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관련해서는 이제 앞으로 이제 시작입니다. 2020년경부터 해서 상용화 한다라는 게 각국의 목표였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1995년도에 이미 상용화에 진입해 있으니까요. 그리고 1차 완전히 지금 현재 범용 제품처럼 되어 있는 그런 제품들이 지금 벌써 2세대 버전까지 나오고 있으니까요. 아직 본격적으로 그 핵심 기술을 적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가벼운 단계에서 적용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트랙에서도 쓰고 있죠. S밴드 형태로 쓰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아주 핵심 기술이 아직 적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차츰차츰 상용화 단계로 들 겁니다. 이제 관련해서 조금 더 나오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이야기 앞서도 그러니까요. 이 분야는 그렇다라는 거. 한국의 반도체 분야에 삼성전자가 있으면 바이오테크죠. 소위 말해서 이런 쪽은 방화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방화가 조금씩 자기 진면목을 드러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그런 정도 전하고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지금 중국에서 좀 소란스러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미 소식을 들으셨겠죠? 뉴질랜드산 키위, 이 중국에서 수입했는데 뉴질랜드산 키위를 이 과일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양성 반응이 나왔다. 그래서 전부 다 전량 반품하는 뉴질랜드 키위 농가가 비상이 걸리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농산물에도 키위가 나왔다. 전문가들은 그러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먹어서는 감염이 되지 않는다 그러는데, 그죠? 아직 뭐 코로나 바이러스 계속 말이 바뀌어 왔으니까 그것도 믿을 수가 없죠. 일단은 양성 반응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예, 강소성이죠. 강소성 지역에서 뉴질랜드산 키위를 수입했는데 거기서 코로나 양성 반응이 나왔어요. 그래서 전량 다 뉴질랜드로 반품하는 그런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조금 걱정스럽죠, 그죠? 자, 이제는 뭐 과일도 마음 놓고 못 먹냐, 뭐 이런 이야기. 그 전문가들이 일단은 먹어서는 안 걸린다. 그게 호흡기 관련이지, 상기도 관련이지, 이게 뭐 구강을 통해서 감염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데 찜찜하죠.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앞서 뭐 잠깐 이야기, 문재인 게임, 오징어 게임, 문재인 게임 이야기 있었습니다만 지금 5년이 다 돼 갑니다. 뭐 임기 다 돼 갑니다. 이제 몇 달 남았습니까? 그죠? 6개월이 채 안 남았죠? 3월인데 한 5개월 남았나요? 그죠? 이제 다 됐죠? 다 됐는데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가 모 신문사에 기고한 칼럼에서 문재인 정부의 5년, 문재인의 5년, 업적이 도대체 뭔지 생각이 안 난다. 업적이 떠오르지 않는다. 여러분 뭐 어떤 기억이 나나요? 모조리 다 오르고 그러니까 월급은 안 오르고 다른 건 다 올랐죠. 월급 빼고 다 오르고 뭐 여기저기 엉망진창인 이야기, 다 망가진 이야기 외에는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죠. 뭐 업적이랄 게 뭐가 있나요? K방역이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BTS 기억나나요? 그죠? 음, 다른 어떤 때보다도 정상 외교라는 이름으로 그것도 부부 동반으로 여행을 많이 다닌 것 같다라는 그런 거는 기억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저 개인적으로는 다른 기억은 없어요, 저는. 노다지 거짓말 하는 것밖에. 입만 띄면 거짓말 하는 거. 저 친구 말은 거꾸로 들으면 된다. 뭐 그런 정도 외에는 기억나는 게 없어요.
근데, 근데 이분도 지금, 네. 강원택 교수도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도무지 기억이 안 난다. 뭘 했는지, 뭘 했지라는 기억이 안 난다. 예. 그러니까 자기가 기억이 나는 게 저랑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최근 유엔 방문하면서 BTS 인기에 숟가락 얹은 거 그거밖에 기억 안 난다.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조국이? 예, 조국이? 조국 말고 조국이 그거 기억나고, 그죠? 추미애? 예, 박범계? 뭐 이런 애들 기억나고, 그죠? 예. 그리고 공론분열. 공론분열이죠. 뭐 엉망진창이잖아요, 지금 나라가. 예, 부동산 기억나고. 적폐청산이라 그런데 저거 더 적폐고, 그죠? 적폐를 청산한 건지, 낡은 적폐 밀어내고 더 큰 적폐가 들어앉은지를 모르겠어요, 그죠? 무슨 적폐 청산을 했는지. 그 다음에 코로나. 여러분 잘 보십시오. 문재인 정권이 코로나로 덕을 상당히 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코로나가 창궐했습니다. 보십시오. 2019년 하반기부터 지금 이 난리잖아요, 여러분. 2020년, 2021년. 그죠? 아, 글쎄요. 문재인 정부가 물러나면서 코로나도 조금씩 거치지 않을까 싶어요. 문재인 정부가 그 불량 세력들이 정리되기 시작하면서 코로나도 잠잠해지지 않을까. 저 개인적인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예. 뭐 단순히 이게 정권 차원이 아니고 한 1, 2년 더 잡고요. 그러면 이 불량 세력들이 좀 정리가 되려나요? 뭐 그것도 뭐 사법 절차 등이 있어서 조금 더 가려나요? 하여튼 간에 이 불량 세력들과 같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수그러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뭐 예감 아닌 예감이 듭니다. 예. 이제 그동안은 뭐 잘 이용했는지 몰라도 한계 맞죠. 이제 코로나도 또 이용 못 합니다. 남북, 북풍 이제 뭐 또 김여정이가 또 뭐 남북 정상회담 하자 이야기 하는데 글쎄요. 이제 국민들이 뭐라 그럴까요? 뭐 저들끼리는 뭐 그게 이벤트인지 모르지만 뭐 특별한 게 글쎄요. 먹힐까요? 북풍? 또 이제 북풍 하겠다고 지금 뭐 온갖 예, 계산 계략을 꾸미겠지만 글쎄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코로나 이제 더 우려먹지 못하겠죠. 이제 더 우려먹다는 이제 맞아 죽습니다. 그죠? 국민들이 이제 더 이상 인내할 수가 없는 한계 상황이 왔어요. 이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청년들도 그리고 자영업자도 뭐 산업 전반도 이제 한계에 왔습니다. 뭐 어떻게 더 할 건데요? 아무 준비도 대책도 없이 지금 현재 일상으로 그러잖아요. 정계 그 기자회견 할 때 보셨죠? 앞에 이렇게 써붙여 놓고 하는 거. 국민들의 일상 회복을 돕겠습니다. 뭘 도와? 해방을 놓지 않으면 다행이지. 그렇죠? 저가 뭐 여태 도운 게 뭐 있어요? 한심한 놈들. 그걸 써붙여 놓고 있어요. 이제는 뭐 다들 아마 신용치 않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조심스럽게. 제가 그랬습니다. 빨갱이 이야기 좀 해야 됩니다. 우리 지금 빨갱이 천국이잖아요, 지금. 빨갱이가 지금 진짜 뭐 여기저기 이제는 뭐 빨갱이라 할 수 없을 정도 이제 그죠? 중공 빨갱이까지 들어와가지고 지금 말이죠. 엉망진창인데 지금 이 나라가 보안이 안보가 그걸 보안이라 저 안보라 그러죠. 사회국가적 차원에서는 좁은 범위에서는 보안이라 그러고 그렇죠. 엉망입니다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간첩단 사건 이거 수사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어떤 의미에서 검사 한 명 보내달라는데 그것도 뭐 이런저런 이유대가 안 보내준다 소리 나오고 나서는 지금 뭐 수사를 하고 있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언론에 노출되고 있지 않습니다. 하고는 있겠지만 그죠? 일단 언론에 노출되고 있지 않아요.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충북에만 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통진당 해산 이후에 소위 그 중심에 있던 경기동부 연합 이 통진당 해산 후에 사실상 끈떨어진 년이 된 경기동부 연합이 이후에 민노총 집행부하고 지금 말썽을 빚고 있는 성남시 그래서 경기동부 연합과 이재명 성남시와의 그 유착관계 이것도 수수께끼라는 거잖아요. 이쪽으로 그러니까 민노총 집행부하고 성남시 이쪽으로 파고들면서 지금 또 역시 성남권 여기에는 여전히 좀 소위 경기동부 연합이라는 그 그룹들의 세력들이 곳곳에 침투해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통진당 해산으로 이들 세력이 괴멸된 게 아니고 오히려 그쪽으로 침투하면서 부활했다라는 이야기가 언론
신문지상에 조심스럽게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죠? 대장동 게이트가 터지는 그 지면에 작은 지면에 그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지금 간첩단 이거 좀 제대로 해야 됩니다. 나오다가 지금 쑥 들어가는데요. 지금 그러고 지금 가짜 수산업자 사건에 박지원 연루돼 있죠. 간첩단 사건 박지원 지금 어쨌든 국정원장 하고 있을 때 터진 사건이죠. 조선은 소위 제보 공작이죠. 뭐 제보 사주라고 하는데 제보 공작 사건 터져 있습니다. 거기에 박지원 또 연루돼 있습니다. 그죠? 직접적으로 그 조선하고의 관계에서 지금 문제되고 있잖아요. 지금 어제 오늘 간에 터져 나온 이야기 뭐라고 터져 나옵니까? 여러분 보셨죠? 국책 자금 200억 200억을 끌어올 테니까 이 친구들은 뭐 100억, 200억이 100만 원, 200만 원보다 더 쉬운가 봐. 7%를 내한테 달라. 이건 이제 법 위반이죠.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그죠? 고발 조치돼 있죠. 예. 자, 이제 지금 이제 그런 거기에 박지원 연루되어 있습니다. 예, 이거 간첩단 사건 추가 수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느낌에 제대로 되고 있으면 언론지상에 이렇게 안 오를 테니까 이런 데는 이준석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 곽상도 사건요. 어떤 의미에서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선거철에 그 관계되는 통장에서 수천만 원이 인출된 게 보여진다는 거죠. 이게 정치 자금으로 쓰여지지 않는 그런 걸 특검하면 다 나오겠죠. 이제 뭐 곽상도뿐만 아니라 다 나오겠죠. 오늘 급기야 이제 조금 냄새는 풍기는 이야기가 나왔죠. 어제 참 뭐라고 나옵니까? 어제 오늘 곽상도 후원 계좌에 쪼개기 해서 돈 들어간 흔적이 보인다. 그러고 이게 아들은 뭐 삼재라고 이야기하고 퇴직금이라고 이야기하고 뭐 말은 이렇게 오락가락하지만 냄새가 난다는 거죠. 입막음용 소위 뇌물 성격의 돈이 아닐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뭐 곽상도 하나겠어요? 줄줄줄 털만 나오겠죠. 박영수 특검 딸도 뭐 밝힐 수 없다 그러더니 이제 아파트 바로 터져 나오잖아요. 예, 오래 못 갑니다, 여러분. 다 나옵니다. 기자들이 그래 여수룩하지 않아요. 예. 오히려 검찰이 적법 절차 등등 해가지고 원심 폭이 좁죠. 예, 그거 추적하는 데는 기자들이 훨씬 더 발빠릅니다, 여러분. 예, 평소에서부터 쭉 쌓여온 DB들, 촉들, 예, 그 라인들 무시 못합니다, 여러분. 그 뭐 공식 석상에 거드름 피우고 자꾸 이렇게 하는 그런 기자들은 그 별 매력 없어요. 별 용수가 없다고요. 진짜 힘 있는 기자들은 티도 안 내요. 그냥 조용조용 따르면서 다 딱 해서 잡아족치지요. 그 어떻게 이긴다고요? 이제 아무리 지금 이게 어느 쪽이죠? 동화인가요? 또 동화 쪽을 보니까 천광 칼럼이라고 거기에 보니까 아주 재미있게 비유를 해놨더만요. 이재명과 오리너구리 그리고 대장동 개발이라는 지하에 칼럼을 썼는데 청광암 논설실장 동아일보 논설실장이 글을 썼는데 예, 수익 원천은 공공이라고 하고 과실은 개인기업 형식을 빈 화천대유가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비유하자면 이 천 실장 천 논설위원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는 거죠. 주둥이는 오리고 몸통은 너구리 이를 닮은 희귀 동물인 오리 너구리와 같다. 그런 비유를 해놨어요. 민간 사업자가 하이리스크 때문에 그런 고수익이 돌아갔다고 하는데 전혀 모든 게 다 담보되어 있었다는 거잖아요. 보증까지 다 해줬다는 거잖아요. 전혀 리스크가 없었다는 거죠. 전부 거짓말이죠. 예. 근데 지금 특검은 마구잡이로 거부하고 있어요. 검찰 수사만 받겠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이 오늘 급기야 뭘 그랬습니까? 어제 참 어제 뭐라 그랬습니까? 네? 뭐라 그랬습니까? 특검하자 그러잖아요. 추미애, 박범계 사단이 버티고 있는 검찰 믿을 수 없다. 특검하자. 제대로 특검해야 된다. 그것도 제대로 털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근데 그렇게 떳떳한데 이재명이 왜 자꾸 특검을 거부하나요? 국정조사는 왜 민주당에서 거부하나요? 예. 지금 뭐 다른 이야기들이 지금 솔솔 이제 터져 나오고 있죠. 예. 민주당 전 의원 보좌관 이야기부터 해서 솔솔 이제 터져 나오죠. 이제 터져 나오면 상황 전환까지 갈지 모릅니다. 지금 일부에서 벌써 하면 이해찬 상황 이야기 나오죠. 벌써. 예.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제 반환점 돌았다라고 보고 조금 더 지켜보죠. 예.
이 누군가요? 누가 지금 이 동아일보 단독으로 보도된 건데, 예. 정모 변호사라고만 이야기가 되어 있네요. 이 정모 변호사가 아, 남욱 저들끼리는 형아우 한다는 거잖아요. 남욱이 형을 만났다. 이 남욱 변호사 미국으로 부인이 MBC 기자였다 그러죠. 그뭐 며칠 전에 사표 쓰고 미국으로 튀었다라는 이야기. 그 MBC 노조가 또 뭐 성명서 내고 시끌시끌 하잖아요. 천억 챙겨서 튀었느니 뭐 어떠니 하는 샌디에고로 튀었다는 거죠. 뭐 그런 이야기 등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뭐 그 우기형을 만났다라고 하는 이 예, 정 변호사라고 되어 있어요. 정 변호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가 남 변호사였다고 남욱이었다고 하고 여기에 이제 그 소개로 이제 어쨌든 거기로 간 정모 변호사라 그래요. 이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 유동규도 형이라고 부르고 전부 형이었다는 거죠. 뭐 그런저런 이야기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아직. 이제 조금씩 이야기 보따리가 풀어져 나올 겁니다. 정치 자금 지금 이렇게 보면 가짜 수산업자 사건 지금 덮어버렸잖아요. 그것도 다 여러분 게이트잖아요. 엄청난 게이트지요, 여러분. 네. 간첩단 사건 게이트입니다. 대통령 특보까지 했고 선출직에까지 기웃거렸고 국회의원 약 70여 명을 접촉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덮어져 있어요, 여러분. 자, 여기에도 한마디 어떤 의미에서 제대로 된 논평을 안 내고 있어요. 그렇게 평론 좋아하는 이준석. 곽상도 건에는 어떻게 그렇게 미국에 있으면서도 막 불이 나게 이야기해. 이게 도대체 어느 나라 백성인지를 번지 없는 주막이야. 그냥 아무데나 떼고 나발 보는 꼴인데 한번 보죠. 그죠? 자, 이제 또 그러고 나오는 이야기가 그거죠. 리스크는 없었다라는 이야기, 보증 다 써줬다는 이야기. 최기원이 당초에 400억을 빌려준 걸로 돼 있었는데 최태원 동생이죠. 돼 있었는데 키넨 파트너스에 626억을 빌려줬다라는 거고 그 빌려주는 그 해 내에 수익 1000억을 돌려받기로 했는데 지금 원금도 못 받고 있다는 뭐 그런 이야기 그죠? 예? 4천억을 벌었다라고 하는데 뭐 실제로는 또 뭐 6천억이라는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대리 정도에 불과한 곽상도 아들이 성과급으로 50억을 받았다. 뭐 예를 들면 그 뭐 내만 받은 게 아니고 성과급 받았다는 50억 받은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겠죠. 이것도 털어봐야 되겠죠. 이게 어쨌든 간에 곽상도 아들한테 준 거는 회계장부에도 적혀 있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회계 부정이죠. 자, 이제 뭐 회계 부정만 하더라도 간단치 않습니다. 이거는 뭐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죠? 예, 그런저런 이야기. 그거는 어떤 전체 몸통 이야기, 사건의 몸통에 비해서는 뭐 격가지니까 회계 부정은 이제 한번 지켜보죠. 총선 있던 해 2020년이죠. 예. 김만배 통장에서 통장이죠, 이게. 예. 수천만 원씩 뭉칫돈이 쪼개져서 현금으로 인출된 흔적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어디로 쓰여졌겠어요, 선거철에? 거의 대부분 로비 자금, 하다못해 뭐 후원금 등등에서 정치 자금으로 쓰여졌겠죠. 예, 이거 지금 털어봐야 되죠. 일단 곽상도 쪽에 쪼개기로 해서 여러 사람이 후원금 넣은 흔적은 지금 현재 보도가 되고 있죠. 어제만 하더라도 보도되기 시작했죠. 예, 정치 자금 이야기 나올 겁니다. 그죠? 자, 이 판에 황호양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자기가 사장으로 있을 때 이거는 검찰 수사 반드시 언젠가는 검찰 수사를 받게 될 거다라고 자기가 알았다는 거죠. 그를 사안으로 생각했다. 그만큼 비리가 많았다는 거죠, 이미. 자, 일단 거기서부터 이야기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좀 더 보죠. 좀 더 보죠. 지금 단계에서는 아직 제대로 이야기 아닙니다. 뭐 섣불리 한두 이야기에 휘둘릴 게 아닙니다. 예, 곽상도를 징검다리 잠깐 삼았다가 이제 터져 나오겠죠. 이제 민주당 쪽에 터져 나오는 이야기 상당히 많을 거예요. 이게 뭐 어느 쪽이든 피하 구분 없이 터져 나올 건데요. 예, 좀 더 지켜보죠. 예, 지금은 지켜보자는 정도가 맞을 것 같아요. 예. 이게 뭐 박영수 딸 대장동 아파트 분양 이게 특혜인지 아닌지도 이제 좀 더 지켜보면 다 드러나겠죠. 드러나겠죠. 그죠? 자, 여기 지금 우리 주목해야 됩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게이트형 대형 사건들이 있었죠. 라임, 옵티머스 뭐 등등등 여러분 기억 이제 뭐 하도 많아서 다 우리가 일일이 검명하기도 벅찰 정도로 숨이 찰 정도로 많습니다. 우리들 병원, 버닝썬, 예, 버닝썬도 지금 그 뒷부분에 엄청난 부분이 지금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잖아요. 이거 제대로 해야 되거든요. 지금 하나도 안 돼 있잖아요. 예, 예, 버닝썬, 우리들 병원, 그리고 또 라임, 옵티머스 지금 버젓이 미국에서 활보하고 있잖아요. 범죄인도죠. 저 윤지호 사건이 있었죠. 뭐 드루킹, 충북 간첩단 가장 가까이 있는 거 뭐 중간중간에 빼더라도요. 신라젠 뭐 한두 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이게 전부 다 게이트형이거든요. 여기 지금 대장동까지 겹쳐 있습니다. 대장동까지. 예. 가짜 수산업자 있었죠. 조성은 건 있었죠. 지금 이제 200억 이야기가 터져 나오니까 이게 국책 사업 관련해서 얼마나 더 많은 일이 있었는지 알 수가 없죠. 예, 이것도 또 들춰보면 적어도 천억대 뭐 이 친구들은 뭐 천억, 이천억을 뭐 천원, 이천원처럼 하니까 또 모르죠. 뭐 지금 200억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렇죠? 뭐 얼마 전에 1억 마세라티 이러더니 지금 현재는 뭐 천억, 200억까지 나왔어요. 지금 7% 커미션 이야기까지 좀 더 봐야 돼요. 자, 여기에 지금 등장하고 있는 인맥이라고 해야 되나 항맥을 봐야 되는데요. 일단 한양대 인맥이 언급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양대, 예, 임종석 등등 해서 자, 그리고 이번에 대장동 게이트 하면서 성대 이야기를 해요. 성대, 성균관대, 그죠? 그 다음에 서강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소위 찍새, 딱새. 이거는 이제 로펌에서 주로 쓰던 건데요. 우리나라에 대형 로펌이 등장해서 찍새라는 거는 이제 영업하는 거고요. 소위 말해서. 예. 그 정관들 비싼 몸값으로 왜 서로 데리고 가겠어요? 이렇게 이제 고위 관료들 이런 사람들 로펌에 전혀 뭐 별 필요 없어 보이는 사람들 예, 고위 관료들 다 데리고 가지요. 그게 전부 다 영업이잖아요. 예, 소위 찍새. 그 사건을 물어오면 그걸 뒤치다거리 하는 예, 기록 정리하고 하는 딱새. 그러니까 찍새는 이 대장동 게이트에서 2S 라인이라고 해서 예, 찍새는 성균관대 성대 라인이 했고 딱새는 뒤치다거리는 그러니까 그런 거 기획하고 등등등 이렇게 뒤처리하는 거 행정 관련은 서강대 출신들이 했다라는 거잖아요. 예, 성대, 서강대, 한양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지금 입에 오르내리는 주요 대학의 소위 부패 커넥션 인맥들입니다. 거기다 지금 현재 대장동 게이트에 지금 이렇게 언급 안 된 게 있죠. 3S입니다. 그죠? 서울법대 출신들의 소위 있습니다. 그죠? 곽상도는 이 성대 쪽이죠. 곽상도가 성대죠. 예. 거기에 아마 형아우 그러면서 연루가 된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잠깐 그런 말씀 드렸죠. 예. 국회 하면 방청석이라도 구경 가보시라고. 애들이 회의하고 카메라 들이대면 막 여야가 아주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 같지만 점심시간 딱 되면 정회하고 점심 먹으러 갈 때 되면 전부 서로 만나고 형아우 그러면서 같이 밥 먹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또 회의장에 들어가면 딱 정성해가지고 폼 잡고 있어요. 예. 그리고 다 마치고 나면 또 집에 가면 형하고 낚시 갑시다, 뭐 등산 갑시다 이러면서 또 놀러 갈 스케줄 잡고 그런다니까요. 재밌습니다, 여러분. 이 내막을 보면 참 어떤 의미에서 전부 짜고 치는 고수도 같이 전부 한통속일 수도 있어요. 서로가 살려고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저끼리 뭐 금도의 선을 넘으니 하면서 저끼리 그러잖아요.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는 와 하죠. 진상 규명하려면 제대로 하든지 뭐 하는 동 마는 동 하다가 덮어버리는 그런 짓을 하죠. 그죠? 자, 지금 그렇습니다. 예. 자, 김만배는 일단 어제 경찰이 출석하면서 그러니까 이 시기에 경찰이 여태 5개월 동안 내사모하고 뭉개고 있던 경찰이 왜 또 수사한다고 설레발을 치냐는 거지. 예? 곽상도는 고발 들어가자마자 곧바로 수사 개시를 하는데 뭐 어느 하나 제대로 수사하는 거 없잖아요. 민그적거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자, 이 와중에 김만배를 불렀어요. 근데 경찰에 출석하면서 김만배가 한 이야기가 정치권 로비 없었다. 지금 연막을 치고 있어요. 딱 바리케이트를 치는 거예요. 그죠? 진짜 없었는지 이제 봐야죠. 자, 일단 뭐 봅시다. 뭐 그런 이야기요.
또 그 와중에 국민의힘 3차 대선 후보 토론에서 하태경, 황교안 후보 간의 부정선거 논란. 하태경이 가짜 뉴스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고발됐죠, 여러분. 예. 뭐라고 돼 있나요? 그 고발된 게 허위 사실 관련해서 지금 고발 조치가 되어 있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그죠? 오늘 고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죠. 참, 어제 고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간단치 않을 거예요. 이제 이렇게 이제 딱 고발 조치되면 어느 놈이든 간에 암까마귀, 쑥까마귀가 가려지겠죠. 예, 누가 가짜인지 이제 밝혀지겠죠. 지금 보니까 황교안 후보가 당내 여론 지지 등등에서 급상승하고 있더만요. 이제 안정적인 4위권에 진입을 했더만요. 네. 이제 뭐 유승민조차 이제 밀려날 판이던데, 자, 어떻게 될지 봐야죠. 예. 이제 4강 안에는 무난히 현재적으로는 들어간 것 같아요. 특별히 농간을 부리지 않는 한 여론조사 뭐 이런 쪽에서 수작을 조작이 되지 가해지지 않는 한 현재 분위기상은 4강이 들어갈 것 같아요. 지금 8강에서도 이 난리인데, 그래서 저번 토론회 때 3차 토론회는 지켜봤다는 거야. 자기가 2번 했으니까 계속 하기도 그렇고 지켜봤는데 다른 후보가 더 조용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부터는 직접적으로 이제 국민을 설득하러 나서겠다는 거예요. 자, 이제는 점입각입니다. 이쪽도 부정선거. 네. 참 이해가 안 돼요. 저로서는 이해 안 돼요. 저도 6.28 재검표 전에는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냉소적이었거든요. 근데 재검표에서 드러난 물증요. 우리가 증거 능력 중에서도 가장 확실한 게 물증이잖아요, 여러분. 네, 사람이 어떻더라 저더라 이거는 인증이라고 하는데, 사람 인자로 써서 인증은 상대적으로 믿을 수가 없어요. 그죠? 말 바꾸기도 하고 뭐 말 맞추기도 하고 여러분들 기억이 정확지도 않고 그렇잖아요. 네, 믿을 수가 없어요. 물증입니다. 어쨌든 간에 기록입니다. 물증이라는 것은 기록이죠. 객관적 사실입니다. 그죠? 물증 앞에는 누구나가 겸손해야 하는데 어떤 의미에서 참 할 말이 없잖아요. 물증이 있는데 이게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 뭐 하다못해 뭐 언저리에서라도 법학적인 그런 쪽에 접촉이 좀 있었던 사람들과 아닌 사람들의 차이가 큰 것 같아요. 자꾸 이렇게 논리적 추리, 심지어는 막 상상력 수준에 가까운 그런 어떤 논리 추리를 상당히 신뢰하는 것 같아요. 그 추론인데 추론은 그 심증주의는 위험합니다. 그래서 꼭 증거재판주의를 채택을 하잖아요. 심증만으로는 재판할 수 없거든요. 근데 무엇보다 앞서는 것은 물증이에요. 물증이 있고 그 물증에 근거한 추론이 가능할 때, 소위 인과관계가 인정이 될 때, 거기에 심증이 들어가는 거죠. 아무 때나 심증을 정해놔 놓고 거기에 막 증거를 끼워 맞추면 그런 거는 재판이 없어요, 여러분. 자유심증주의, 증거재판주의 두 축으로 이야기하지만 물증이 분명히 쏟아지고 있잖아요. 재검표 이후에. 저도 재검표 이후에 나온 물증들, 그 현장에 직접 당사자로 참여했던 사람들, 그 다음에 뭐 간접 당사자로 참관인 이렇게 참여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합해서 이거는 정이다. 저도 이제는 단정을 하는 거거든요, 거의. 최종 확정 절차는 남아 있습니다. 확정 절차는. 그렇죠? 지금 아직 감정 남아 있지요. 뭐 여러 가지 남아 있습니다. 확인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근데 현재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개연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부정선거다라고 저는 단정하는 거예요. 거의 99%를 단정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 지금 이야기는 뭔지 모르겠어요. 하태경 이야기도 모르겠고, 예. 오늘 보니까 뭐 조갑제시 또 뭐 한 소리 했더만요. 뭐 그런 사람들 이야기 난 믿을 수가 없어요.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예, 이게 법률적 관점하고 뭐 표현하자면 그냥 편의상 표현하겠습니다. 법률적 관점하고 그냥 이게 그냥 논리적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 관점하고의 차이인 것 같아요. 예, 객관적 물증이 분명히 있잖아요. 투표지 쏟아져 나와 있잖아요. 지금 디지털 관련해서는 증거 채택을 안 해주니까 못하고 있는 거고, 그것도 다 하자는 거잖아요. 지금 대법관들의 행태, 사법부, 재판부의 행태만 봐더라도 기이하잖아요. 이런 재판부가 어딨냐, 이 세상 천지에. 도무지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이걸 지금 부정이 아니라는 사람들, 지금 이 시국에서, 이 시점에서 부정선거가 아니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사고구조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완전히 진짜 뭐 소설 쓰는가 싶을 정도로 정말 그게 추리일까? 그러니까 사변이죠, 사변. 논리 사변만으로 이걸 몰아가는 건데, 이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위험합니다. 예, 객관적 사실이 있잖아요. 팩트가 있잖아요. 투표지가 있는데, 그걸 뭘 자꾸 다른 소리 하나요? 중앙선관위 막 둘러대는 말요. 지금, 그건 둘러대는 말이잖아요. 이럴 수 있다, 이런 경우이다라고 지금 억지 강변하는 거지. 확인이 안 돼 있잖아요. 그보다가는 더 신뢰도 높은 게 이거는 정상이 아니다는 거죠. 우리 사전 투표하고 당일 투표하고 여러분 그 프린트기 뽑는 게 다르잖아요. 종이가 원형이 복원되는 종이가 어디 있습니까? 전 세계 어느 나라에 지금 원형 성형 원형이 복원되는 종이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궤변을 그걸 그대로 마치 교육받고 온 사람처럼 대변인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거 그게 무슨 해명이에요? 하태경이. 자, 이제 고소고발돼 있으니까 그래 뭐 그 지금 어? 엉망진창인 사법 절차지만 뭐 그거라도 한번 껴쳐보자고 누가 사실 이제 허위 사실 지금 공표인가요? 그걸로 지금 고소고발돼 있잖아요, 여러분. 간단치 않을걸요? 예. 자, 여기서 이제 다른 이야기 하나만 정리를 좀 이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죠? 오늘 이야기들 여러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런 뉴스를 굳이 다뤄야 될까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지금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고급 외제차 제공받은 김무성이 정식으로 입건되었다는 소식. 이것도 뭐 약간 가십성으로 지금 현재 지금 부정부패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것도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 정도가 눈에 띄고요. 참 이게 자, 예, 이 정도 이야기에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시절 세상이 어디로 변하고 흐르고 있는지에 대한 흐름을 잇는 논 이야기인데 그거 예로 한국경제에서 다룬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슬기 기자가 다룬 기사인데요. 아마존하고 코스트코 이야기입니다. 아마존이 있는데 코스트코가 장사될까? 이거 이야기였는데 코스트코는 자기가 분명히 시장의 전망을 보고 분석을 해서 들어갔다는 거죠. 근데 4년이 지난 지금 아마존이 있어도 코스트코는 매출이 3배로 신장됐다는 거죠. 3배가 늘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에 다 난다 뛴다는 쪽의 분석 전망을 예, 뛰어넘어서 보란 듯이 승승장구하고 있다는 거죠. 예, 코스트코. 아마존이 있는데 코스트코 저게 될까? 저런 방식의 장사가 될까 했는데 4년 사이에 매출액이 3배로 늘어났다는 거예요. 예. 유통의 본질이 뭔지.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게 관건이고 이전에도 관건인데요. 본질이 뭐냐는 거죠. 이전에는 그 주변 테크닉으로 많이 성장해 왔습니다. 자, 앞으로는 좀 글쎄요. 진즉에 그래 됐어야 되는데 그래 되지 못하고 오래 왔었죠. 앞으로는 좀 다르지 않을까. 그래서 제품을 유통해서 거기에서 마진을 남기는 게 아니라 소위 매니아층들의 회비죠, 회비. 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좀 의외죠, 그죠? 예, 유통인데 물류 수익을 잡아야 되는데 연회비 수익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코스트코 매출이 전체적으로 3배가 더 늘어났다는 거잖아요. 4년 사이에. 아마존과 분명히 차별화된 다른 길을 가고 있다는 거고, 예, 이걸 이제 우리 벤처들도 조금 더 벤치마킹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분명하게 자기가 기조가 있어야 되는구나 걸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예, 한때 반짝하는 재주 그거 용서 없습니다.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셔서 아시다시피 자 그거 하나 있고요. 자 그다음에 그 비슷한 소식을 우리 또 하나 보겠습니다. 지금 전부 다 이제 아마 주택 이런 문제 투기 투자 투기 광풍이 불었죠. 주택 집값이 계속 지금도 계속 뛰고 있잖아요. 전세값 계속 뛰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아예 넉넉고 있잖아요. 넉넉고 있잖아요. 그 와중에 막 이런 각종 게이트들이 막 계속 쏟아져 나오니까 국민들 시선도 좀 흐려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죠? 자, 한번 봅시다. 자,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말이죠. 지금 어떤 꼴이 되어 있는가 한번 봅시다. 취득세 이런 쪽에 느슨한 규제가 있는 쪽이 소위 말해서 1억 미만짜리 단타 종목이었다 그래요. 예, 저도 이거 자세히 모르는데 이런 쪽은. 근데 뭐 기사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뉴스상으로. 전국에서 갭 투자 단타족이 전부 다 몰려들어서 소위 전세 수요가 많은 단지가 주 타겟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1억 미만의 단타 치고 빠지는 그런 거죠. 단타라는 게. 거기에 이제 전세, 예. 전세 수요인데 예. 보증금이 그새 급등해버리는 바람에 이 깡통 전세가 속출하고 있다 그래요. 예. 매매가도 막 오르고, 예. 지금 그렇죠. 집값도 오르고 전세값도 오르고 지금 막 그렇습니다. 그죠? 같이 따라 오르는데 1억 미만짜리 단타에 너도 나도 전국에서 몰려들었던 서울의 주요 지역이겠죠. 이 지역을 다 이제 하기는 서울뿐만이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있는데요. 뭐 경남, 창원, 진해구라든지 뭐 등등 전국적으로 있습니다. 있는데 이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서울경제 쪽 이슬기 기자 기사를 한번 보십시오. 근데 이게 지금 전부 깡통 전세가 속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와중에 뭐 비유가 좀 적절치는 않습니다만 그냥 이야기하기 쉽게 하면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실수요자들도 등달아서 같이 도매금으로 한숨을 쉬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깡통 전세가 워낙 속출하니까 실수요자도 거기에 어떻게 들어갈 수가 없는, 그렇죠? 잘못하면 돈 그냥 날릴 수가 있으니까. 예, 이런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너도 나도 한다고 남들 한다고 그냥 못 모르고 뛰어들면 이렇게 그나마 참 모아둔 구렁이 알같은 돈조차도 다 날리는 진짜 빈털털이 되는 꼴이 된다는 거예요. 돈을 벌기는커녕. 이런 안타까운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천천히 좀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참 저도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면서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보지만요. 참 해야 할 일, 안 해야 할 일 구분이 안 되고 말이죠. 참 잘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뭐 반듯해 보이는 사람도 좀 오래 겪다가 보면 아니고요. 아니고요, 여러분. 자기 주변 측근들 비리, 부패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다 막 시시시 뭐 그럴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식이고 남에 대해서는 조그마한 것도 막 계속 이렇게 후벼 파고 말이죠. 말 한마디도 곱게 하지 않고 비꼬아서 하고 그런 우리 사회의 묘한 풍토를 봅니다. 이거 참 하루아침에 잘 정돈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나마 그래도 많이 좋아진 분위기로 가다가 이게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갑자기 3, 4년 사이에 이게 획 돌아가 버렸어요. 그만큼 우리 사회가 내공이 없다는 거겠죠. 우리 모두들이 좀 잘 좀 추스리고요. 어떤 경우에도 정도를 걷는 그런 어떤 뭐 생활 기본 원칙, 삶의 기본 원칙을 좀 돌아보는 계기였으면 해요. 이게 전부 다 날림이잖아요, 여러분. 그죠? 개발 독재 시절 때의 날림만 날림이 아닙니다. 인생이 전부 날림이잖아요. 한번 보십시오. 예? 뭐 이렇게 권력하고 유착해가지고 남들한테 가야 될 그런 어떤 이게 공공의 사업이 사적 이익으로 수취되고 말이죠. 그런 식으로 똘마이들 몰고 다니면서 정치한답시고 저렇게 권력 사냥하겠다고 저렇게 설치고 말이죠. 이거 인생이 전부 날림이잖아요. 그들 인생만 날림이 아니라 그 때문에 그 주변 모든 사람들이 이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여러분. 참 지금 국민의힘도 제가 자주 이렇게 한 번씩 언급한다면 이 범불량 세력력, 자기 정체성도 없고 중심도 없고 기준도 없고 그냥 지 하나 이렇게 입신양명 지주머니 챙기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는 이거를 전부 다 양심불량이 어떤 의미에서 불량 세력이잖아요. 이
범양심 불량 세력들, 인생 불량 세력들, 불량 인생 세력들, 이걸 싹 좀 걷어내는 작업들을 우리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진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인간 취급 안 하는, 소위 말해서 투명 인간 취급하는 사회 역사적 왕따 운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들끼리 뭐 설치든 어쨌든 간에 그 권력 관계에서. 그래서 그 부정선거라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걸 확실하게 해버리면 날릴 수가 있죠. 그렇지 않으면 저거 계속 부정선거를 해가지고 부정한 짓을 해가지고 계속 자리를 지킬 거니까요. 저는 지금 어떤 아젠다보다도 물적으로 드러난 이상은 이 부정선거 시스템을 바로잡는 거를 가장 큰 과제로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예.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다시 뭐 유튜브는 다른 요구들에 의해서 시작을 했습니다만 이제 상당히 좀 익혔고요. 뭐 몇만이 할 것 같아요. 아주 잘하지는 못해도. 뭐 썸네일 만드는 것까지도 좀 익히고 했는데 그런 건 제가 하고 앉아 있으면 다른 일을 못 하니까요. 뭐 돈을 들이든 사람을 들이든 해야 될 것 같고 뭐 이렇게 가벼운 담소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책 토론하려면 또 자료를 또 봐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죠? 그런 쪽은 또 뽑아요. 일단은 좀 미디어 쪽이든 뭐 그런 쪽에 투자를 좀 해가지고 제대로 된 뭘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 작업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차곡차곡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신문부터 좀 이렇게 제대로 정돈을 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디어 쪽에 좀 정돈을 할 겁니다. 기존 언론들 뭐 이렇다 저렇다 할 것 없이 제가 그래도 할 수 있는 분야하고 뭐 그런 정도는 여력이 되니까요. 예, 뭐 주변에 손 벌리지 않고 혼자 자금력으로도 해갈 수 있을 정도가 되니까 예, 그렇게 지금 하나둘 생산 체계하고 이 소통 체계 쪽, 뭐 이게 방아식 표현입니다만, 저들식 표현입니다만 생산 체계하고 소통 체계 쪽에 좀 집중적으로 뭐 생산 체계는 천천히 해갈 거예요. 뭐 다른 쪽에 탄탄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요. 한국적 생산 체계가 여전히 고민거리다는 거지 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잘 돌아가고 있으니까 예, 소통 체계 쪽에 좀 더 집중해서 정돈을 할 생각입니다. 지금 올 하반기 이제 곧 10월이니까 10월, 11월, 12월 석 달 남았죠. 그리고 내년 한 3월 전까지 한 6개월 잡고 좀 정돈을 할 생각이에요. 정돈을 완전히 좀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차차로 좀 정돈되면 제가 지금 현재는 뭐 개인적인 이름을 걸고 유상의 시사 공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제호가 정해지면 그 뭐 어떤 뭐 개동이 신문, 홍길도의 신문 뭐 이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신문이라 하든 무슨 뭐라 하든 간에 그 이름으로 이렇게 소위 영상 편지처럼 영상 칼럼식으로 이렇게 그날의 주요 쟁점들을 다룰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예, 오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여전히 진행형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메스밴드 관련해서 붙이는 그 백신 이야기, 패치 백신 패치 이야기 쪽 관련해서 이야기 좀 있습니다만 또 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었어요. 일정 정도의 뭐 좀 그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업무상 기밀 관련된 이야기들도 좀 있어서 이야기 잘못 벌려놓으면 도대체 무슨 이야기야, 뭔 이야기 하고 싶은 거야 이렇게 또 되물을 수 있어서 어정쩡할 수 있었어요. 말을 좀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예, 오늘 이야기 좀 정리하겠습니다. 예, 오늘 하루도 건강히 보내시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